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아 의장님, 그다음에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대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인, 기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관양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수익성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하면서 다소 미흡한 면도 많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 부지의 사업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는 어떤 기관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 1번 보여주시죠. 본 대상지는 관양고등학교 주변으로 마을의 맨 위쪽 산 쪽에 그린벨트로 붙어 있으며 대상지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과 인덕원 사이의 관양동, 관양고등학교 부지입니다. 녹지 공간이 뛰어난 안양시 몇 개 안 남은 우수한 도시 개발지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총 면적은 15만 7천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4만 7,500평, 세대수는 1,351세대, 분양주택 408세대, 행복주택 300세대, 10년 공공임대 613세대, 단독필지가 30세대입니다. 본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이고 토지 공공 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이며 사업 주체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2011년 11월 안양시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 시가와 이정용지 반영, 2017년 4월 경기도시공사는 안양시에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합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 이제 10월이면 토지 보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사업성을 살펴보기 전에 화면 3을 봐주시죠. 경기도시공사라는 기관은 지역 주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7년 경기도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출자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쓸 자금이나 자본을 내는 것, 행정적 의미는 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나 그 자금 자체를 의미합니다. 흔히 말해서 출자는 투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시공사의 10년 공공임대를 보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10년 공공임대를 봐야 하는데요. LH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100% 지분을 소유한 정부 소유의 회사죠. 정부가 직접 부동산 시행사를 할 수 없으니 자회사를 분리해서 리츠라는 출자 법인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죠. 리츠 펀드는 최근에 8.5%라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현재 국고채 금리 2.1%, 예금 1.5%에 비하면 수익률은 굉장히 큰 거죠. 8.5%. 과거에 국정감사에서 LH 적자 운영과 억대 성과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LH를 친애하는 모 교수들은 LH가 사기업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출자 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성격입니다.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을 합법적으로 강제 수용할 때는 공기업이고 10년 후 분양 전환할 때는 사기업과 같은 의미죠. 그러면 임대아파트의 종류를 한번 보실까요? 화면 4번. 보시다시피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 시세의 70% 정도로 분양을 해주고요.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을 살다가 분양 전환하는 값이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감정평가 금액은 시세를 얘기합니다. 최근에 월계동에 시세 95% 분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판교에서 논란이 되는 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죠. 분양 공공주택특별법 보면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10년 공공임대는 임대가 목적이 아니라 분양 전환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문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요렇게 애매하게 써놓으면은 지금 판교에서 임대 사는 거주자들은 5년 공공임대처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기를 원하고 LH는 시세대로 법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죠. 예. 간단한 예로 판교에 한번 붙들마을 3단지 24평을 한번 보시죠. 2009년 입주 당시 시세가 2억 7천만 원, 현재 2019년 9억 이상,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당시 표준 건축비는 1억 7천만 원, 토지 수용가 평당 93만 원, 토지 조성비 대비 원가 529만 원, 24평을 짓는데 필요한 대지 지분율이 1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5,290만 원, 부대비 플러스 마진 해도 원가가 2억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는 시세가 9억이다 보니까 9억에서 5% 싸게 95%라면 8억 5천 정도로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파트 값은 토지와 건축비 요걸 플러스하면 되는데요. 화면 6을 일단 띄워주시고요. 자, 건축비는 계약 면적 기준 평당 450만 원 안팎, 그 밖에 설계비, 감리비, 간접비 해서 15%를 플러스하면 통상적으로 520만 원 정도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강남의 24평 아파트가 10억 이상 가는 거는 70% 이상이 땅값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방 부여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면 24평을 삽니다. 여기는 땅값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고요. 공공택지 개발은 토지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현재 관양동 공공택지의 평균 공시가는 평균적으로 제가 살펴본 바로는 평당 150만 원 정도. 자, 공시가에서 감정평가를 매겨서 공시가에서 기존에 1.6배에서 1.8배 정도 보상해 줬습니다. 최근에 파주에서 파격적으로 공시가의 2배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평당 30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관양동 택지개발 24평 건축비 24평을 지려면 계약 면적이 40평이 필요합니다. 40평 곱하기 평당 520만 원 하면은 건축비가 2억 800만 원 나오고요. 토지 조성 비용 대비 24평 대지 지분율 계산하면 1억 1,500만 원. 요 1억 1,500만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준 책자에 보면은 토지를 조성하는데 총 금액이 1,150억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1,351세대를 나눠보면은 한 채당 1억 1,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비 2억 800 플러스 토지비 1억 1,500 하면 원가가 3억 2,300. 자,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은 제가 주변 시세를 쫙 조사하고 봤더니 시세가 24평이 한 5억 5천, 평당 2,300 정도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한 채당 2억 이상의 지금 이게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저기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경실련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최근에 판교가 10년 공공임대가 3,952세대입니다. 이게 올해와 내년에 모두 분양이 되는데요. 이 3,952세대를 분양하면서 총 개발 이익을 나타낸 표거든요. 총 매출에서 사업비를 빼면 총 이득이 나오죠. 자, 그러면 표에 보시면은 판교의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비가 총 7조 8,750억 원이 들었습니다. 총 매출이 14조 2천억 원. 자, 매출에서 사업비를 빼면 개발 이익이 6조 3,330억 원. 판교 하나로 인해서 6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또 어떤 단체는 3조 이상이다라고 하고, 자, 그렇게만 보더라도 3조에서 6조 차이면은 어마어마한 개발 이득이 나는 거죠. 이렇듯 10년 공공임대는 서민들한테 현재까지는 서민 주거의 목적이 아닌 서민한테는 어떤 독이 되는 그런 형태로 흘러온 게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사업성 분석을 상세히 좀 할 건데 그 전에 요 이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건축비 1,000억 뻥튀기. 요게 이제 작년에 평택 고덕 신도시와 남양주 신도시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평당 우리는 643만 원이 들었다. 근데 경실련에서 조사를 보니까 평당 495만 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30% 증액이 됐다. 이거는 총 1,000억이 뻥튀기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경기도시공사 아직 반박 기사가 안 올랐기 때문에 평당 495만 원 정도가 맞다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시공비를 이제 분석하기 전에 요거는 2018년 지역 평균 공사비입니다. 보시면 조합 방식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유스테이, 그다음에 신탁 방식 요 세 가지 평균 공사비가 쭉 분석해 놓은 건데요. 자, 조합 방식은 평균 461만 원에 공사를 했고요. 신탁 방식은 424만 원. 유스테이는 가장 저렴합니다. 419만 원. 이렇게 이제 공사를 실제로 한 결과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또 평균 공사비가 차이가 나냐? 유스테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택지 개발을 해놓고 그 LH가 건설사들을 불러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도급공사로 공사비를 주죠. 그리고 LH가 8년 동안 서민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LH는 시공사의 프로잖아요. 프로를 대할 때는 원가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0만 원 이하만 입찰해라. 딱 명령하는 거죠. 그럼 알아서 필요한 건설사들은 들어오겠죠. 4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낮아진 공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도에 공사비가 이렇게 쭉 분석이 됐고요. 제가 이제 우리 부시장님하고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8월 말 정도에 이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거기서 이제 사실 이 사업을 자세히 봤는데 이런 이익금이 있어서 안양시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고요. 관양동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당초 개발 사업의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당초는 규모가 이제 20만 제곱미터가 넘었었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고품격 있는 도시개발 그리고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300세대 청년 주거복지 이런 건 참 바람직한 거고 네. 서민 주거 안정 이런 거는 이제 또 10년 공급임대를 분석해 보면 장단점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시공사의 수익성은 계산해봤겠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또 그 수익성에서 안양시가 요구할 권리는 어느 정도 또 얘기했었을 테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시공사의 자체 분석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시의 나름 평가가 수익성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언제 하나요? 시기적으로는 네,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답변서를 보면요, 2016년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수익성에 대한 투자 타당성 분석을 했죠. 도시공사에서. 네. 네. 거기서 이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요걸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왜 맞냐면은 제가 2016년 그다음에 현재 3년이 흐른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 주변을 쫙 봤거든요. 네. 근데 거의 한 채 2억 정도가 차이 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예, 자, 보시면은 네. 그 바로 앞에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2016년에 실거래가 4억이에요.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6억에서 6억 3천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동편마을 2016년에 5억이에요. 2019년 지금 8억입니다. 예. 그다음에 소단지를 한번 보실까요? 인덕원의 창덕 에버빌 34평 2016년에 2억 7천, 현재 4억 7천.
다 보면은 2억 이상 차이는 나잖아요. 그 다음에 안양동에 레미안 메가트리아. 요거는 2016년 11월에 입주해서 2017년 초 실거래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7년 초 거래가가 4억 3천 24평이 현재 5억 8천까지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더라도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2016년과 지금은 차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2016년에 수익성 분석한 거는 미미한 수준이 맞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갔고 거기다 저놈은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채당 2억씩 1351세대를 곱했을 때 2,700원 나오죠. 2,700억의 미미한 수준이 총 사업비가 4,420억이 듭니다. 여기서 5% 정도로 미미한 수준을 봤을 때 2, 300억 플러스하면은 약 3천억 정도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양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화면 보여주시죠. 수익성 사업. 세대수가 1351세대. 자, 총 사업비를 한번 보자고요. 총 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시하는 토지 총 원가가 1,550억입니다. 토지는 1,550억으로 끝난 거고, 건축비를 보겠습니다. 건축비 24평이 613세대, 그 다음에 15평이 300세대, 이렇게 보면은 24평을 짓기 위해선 계약 면적을 40평을 하죠. 그러면 40 곱하기 평당 520만 원 하면은 건축비가 2억 800이 됩니다. 24평. 자, 33평은 계약 면적 52평 곱하기 평당 520만 원, 건축비가 2억 7천만 원 들죠. 15평은 계약 면적을 26평 잡았습니다. 26 곱하기 평당 520만 원, 1억 3,500만 원. 그 다음에 연립 38평은 계약 면적은 53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53평 곱하기 520만 원은 2억 8천만 원. 이렇게 이제 건축비가 나오고요. 여기서 세대를 이제 곱하면은, 자, 15평은 300세대입니다. 1억 3,500 곱하기 300 하면은 450억. 24평 555세대 곱하기 2억 800 하면 1,154억. 33평 402세대 곱하기 2억 7천만 원, 1,086억. 38평 64세대 곱하기 2억 8천만 원 하면 180억. 요 총 합이 2,870억이에요. 건축비가. 총 1,351세대 짓는데 건축비가 2,870억. 여기서 토지 총 조성비가 1,550억. 해갖고 4,420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총 사업비가 4,420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매출을 한번 보죠. 총 매출을 보면은 15평 300세대, 15평을 평당 2천 잡았습니다. 그러면 15평이 한 채에 3억, 3억 곱하기 300 하면 900억입니다. 24평 5억 5천 잡았습니다. 평당 2,300, 555세대 곱하기 5억 5천 하면 3,050억, 33평 평당 2,300, 7억 6천 잡았습니다. 7억 6천 곱하기 466세대, 3,540억. 자, 그래서 15평 900억, 그 다음에 24평 3,050억, 33평 3,540억을 하면 7,490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총 매출이란 거는 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도 어차피 내 집이거든요. 자산 가치로 이제 포함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 총 매출 7,490억에서 총 사업비 아까 4,420억을 빼면 3,070억이 나오죠. 요거를 이제 자산이 이득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다시 분양과 임대를 분리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분양은 24평이 200세대입니다. 200 곱하기 아까 24평이 5억 5천에서 공공택지 개발이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싸게 분양을 한다고 쳐요. 4억 5천에. 그러면 200세대 곱하기 4억 5천이면 900억. 33평
208세대 7억 6천에서 1억 6천 싸게 분양하면은 6억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1248억, 합이 2148억. 자, 분양을 하면은 2148억을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4420억에서 회수되는 돈이 2148억입니다. 여기서 임대를 보죠. 임대 보증금이 있습니다. 15평 임대료, 뭐 이거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 15평 임대료가 제가 주변 시세, 임대 아파트를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낸 건데, 임대료가 210억입니다. 보증금, 네, 15평 보증금이. 24평 보증금이 355세대에서 497억, 33평 258세대 보증금이 438억, 이렇게 해갖고 임대 보증금만 1145억, 월 1억 9천만 원씩 월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총 임대 보증금 1145억에서 아까 분양 수익 2148억, 이걸 하면은 더하면 3293억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총 사업비 4420억에서 총 분양 임대 환급금이죠. 3293억을 빼면 1127억이 나옵니다. 투자 비용 1127억 대비 월 임대료 1억 9천만 원씩 매월 받으면 수익률은 2%로 나오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4,420억을 들여서 1,351세대 아파트를 졌는데 그중에 임대 보증금과 분양 수익으로 그 3,293억을 회수하죠. 그러면 내가 총 투자한 돈이 1,127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127억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총 913세대 중에 10년 후에 613세대를 분양전환을 하죠. 그 분양전환하는 값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럼 물가 상승률을 2.5% 잡았습니다. 연 2.5%. 10년 동안 했을 때 24평은 5억 5천 기준 10년 동안 물가 상승해서 1억 3,75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럼 6억 8,750만 원이 이제 가정하고요. 10년 후에. 그 다음에 그러면 6억 8,750만 원에서 세대수 355세대를 분양하겠죠. 그러면 2,440억이 나옵니다. 33평 258세대 7억 6천에서 물가 상승률 2.5% 10년치 1억 9천 플러스하면 9억 5천만 원. 9억 5천만 원 곱하기 258세대 하면 2,450억. 30년 행복주택은 30년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평당 2천 3억으로 보고요. 3, 9, 300세대니까 900억으로 잡고요. 그러면 24평 분양전환가 2,440억, 33평 2,450억, 30년 행복주택 900억 하면 5,790억이 나오죠. 5,790억에서 아까 임대 보증금, 아니, 뭐 저도 하여튼 헷갈리는데, 예. 투자된 금액, 아까 회수 4,420억 중에 회수 비용 3,293억, 회수 못한 돈 있지 않았습니까? 네, 1,127억. 그걸 빼면은 4,640억이 나와요. 여기서 10년 후에 임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1,145억을. 그러면 3,495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3,495억 정도가 마진으로 보는데 여기서 분양을 하려면 분양팀도 있어야 되고 임대하려면 임대 관리팀도 있어야 되고 부대비 빼서 3천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이제 2016년에 타당성 분석이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서 미미한 수준이 2016년과 집값과 2019년 집값이 2억 차이 난다. 그러면 2억 곱하기 1351세는 2,700억. 미미한 정도 200억 정도 2, 300억 플러스하면 딱 3천억 나오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천억 정도가 수익이 나요, 이게. 그래갖고 지금 인동 같은 경우는 관양동보다 부지도 훨씬 크고 집값도 훨씬 높습니다. 거기는 수익이 또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관양동 이 부지 개발에 있어서 안양시가 우선 토지를 내주고 그렇게 공사를 다 맡기면 안 되고 어떤 뭐 실질적인 협약서를 다시 써갖고 행복주택 300세대 기부 체납 받든지 10년 공공임대
613조 중에 절반을 뭐 기부채나 받던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거부하면 뭐 손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안양시는 안양시의 나름대로 수익성에 대해서 강하게 관리할 주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무 협의회 이게 이제 정확히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일 모레면 토지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뭐 이미 진행 후에 아이 공사비가 이건 뭐 좀 적고 이득이 많으니까 좀 더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시작하면은. 예. 그래서 수익성 계산은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해봤는데 자,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위원들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안양시에서 협의점을 이뤄서 강하게 주장해야죠. 네. 주장해서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안양 도시공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관양동 아니 인덕원은 훨씬 높을 겁니다. 수익이. 네. 그것도 제가 10월 달에 다시 한번 분석해서 10월 달에 원스퀘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때 오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소위 수권 위임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우선 볼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실무협의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시다시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저희 안양시의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 검토를 별도로 해서 그 자료를 갖고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 규모가 줄면서 당초 취지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당초 취지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시의회 간담회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진수 부시장님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또 이게 뭐 걸리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으로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제가 또 발언 때 이렇게 모신 겁니다. 네. 예. 아무쪼록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맞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